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휴 이후로 화요일인데 오늘 날짜 10월 4일 개천절 다음 날입니다. 반도체주가 갑자기 급반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준비해왔던 내용을 미루고 오늘은 반도체 급반등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반도체 사이클 되게 좋게 봤던 이유는 업사이클에 대해서 좋게 봤던 이유는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스마트폰 수요가 너무 안 좋았다. 스마트폰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PC 언택트 시대 최대 수의 PC가 소프트 랜딩 할 거다라는 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서버 투자, 클라우드. 자, 요게 그러면 DDR5 모멘텀이 이제 기대가 됐던 것들인데요. 자, 요게 그러면 어떻게 아이디어가 깨졌냐면, 스마트폰 수요가 안 살아났죠. 수요가 계속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다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PC나 노트북 PC나 이제 TV 같은 것들을 많이 사는데, 결국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년 연속 부진해 버리는 거죠. 3년 연속.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깨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TV하고 PC 쪽은 유동성 축소가 되면서 유동성 축소로, 그리고 이게 또 리오프닝 했잖아요. 리오프닝 때문에 이 수요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드랜딩을 해버렸죠. 하드랜딩을 해버렸고, 그나마 버티던 서버 쪽에 그동안 수요가 견조했던 부분들이 결국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것들,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게 10나노 기반으로 해서 이게 DDR5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1년 6개월 지원돼 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경기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상승 사이클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 아이디어가 다 깨져버리면서 이번 사이클은 정말 좀 오는 건가? 라고 했는데 결국 경기 침체라는 심각한 지금 쇼크를 맞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 상승기 때는 이제 가격을 보면 되는 거죠. 가격을. 특히나 고정거래 가격과. 그런데 하락기 때는 재고를 봐야 됩니다. 재고를 봐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이게 뭐 공급업체하고 유통업체하고 다 쌓일 거예요. 그죠? 공급업체하고 유통업체가 다 쌓일 건데, 공급업체 유통이 재고가 굉장히, 제가 올 상반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급격히 치솟았어요. 요즘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나고요. 예전에는 막 이게 한 1년 6개월에 벌어질 게 요즘에는 막 3개월, 6개월 만에 확 벌어져 버리니까, 이게 유통업체들 재고는 몰라도 공급업체 재고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공급업체 재고가 확 갑자기 늘어나 버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이제 오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죠.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재고가 109일에서 139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또 반도체가 진짜 바닥에다가 이제 지압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을까? 압축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감산도, 예전에는 이게 막 조금 시간이 있다가 막 나타나니 감산이 바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왜 반등을 했냐면, 세게 반등했냐면 릴레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표 나온 내용만 보면 감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마이크론만 공식 발표한 것만 해도 일단 계획된 투자 규모를 50% 줄인다고 했어요. 계획된 투자는 50% 줄인다고 했죠. 그리고
12월부터 5% 감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키옥시아가 10월부터, 키옥시아는 낸드죠. 네, 낸드입니다. 낸드 플래시고요. 10월부터 30% 감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5% 저 5%밖에 안 줄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반도체라는 건요. 이게 진짜 변동성이 커요. 이게 5%의 감산으로 진짜 가격이 50%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수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의 공급 과잉이 와도 가격이 정말 무슨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거고요. 5%만 줄어도 정말 가격이 급반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산 규모가 굉장히 크죠. 낸드 같은 경우 굉장히 크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5% 감산 들어갔는데 결국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D램은 플레이어가 3개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개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플레이어. 대만의 난야 같은 경우 아주 미미한 물량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고, 결국 이 3개 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산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오늘 시장이 환호했던 측면이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감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32단 낸드 플래시 이 로드맵을 늦추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분간 공급이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만큼 공급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가격은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트리거는 재고입니다. 재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지, 아마 감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있는 재고를 유통업체들이나 수요업체들이 좀 비축하려는 니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만 쳐다봤잖아요. 천수답이었죠. 이거 언제 나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쟁사인 AMD의 칩들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MD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X86 계열에서 그런 건데요. DDR5를 사파이어 레피즈도 지원하지만 AMD도 DDR5를 지원하는 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PC 쪽에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서버 쪽도 있는 거죠. 자, 2분기 점유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지금 20%를 넘어섰어요. 20%를 넘어섰고, 노트북 PC 같은 경우는 지금 25%를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은요, 노트북 살 때 AMD 칩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AMD 같은 경우는 GPU 쪽으로 워낙 이게 인텔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게임할 때 이게 더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인데요. 서버 쪽이 10%를 넘어섰어요. 이미 10%를 넘어섰죠. 왜냐하면 인텔이 계속 삽질을 하는 바람에 AMD 칩셋을 쓰려는 니즈들이 많고, 이 제노아라는 신규 CPU가 나오죠. 조만간 나옵니다. 이거는 사파이어 레피즈 계속 지연되는데 제노아는 정상 스케줄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TSMC의 파운드리를 쓰기 때문에 문제없이 나오는 거고요. 요게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경쟁 제품이거든요.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경쟁 제품이기 때문에, 자, 서버 쪽도 10% 중반 그리고 20%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는 뭐 DDR5 수요에서도, 물론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만큼은 안 되겠지만 결국 DDR5 관련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해 침투율이 얼마나 될 거냐. 그동안에는 모든 악재들 때문에 반도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순만 보려고 하고 나무를 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자, 이제 이게 반등이 시작됐단 말이죠. 네, 반등이 시작되면, 일단 반등이 되면요, 대부분 감산을 하게 되면 소부장한테는 좋을 건 없죠. 소재 부품 장비한테 좋을 건 없는데요. 일단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기 때문에 같이 튑니다. 같이 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을 보면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PSK나 원익QNC 같이 멀쩡한 종목들, 실적은 멀쩡한데 그냥 함께 막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느낌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스마트하다 시장이,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UCI 익스프레스인데요. UCI 익스프레스, 유니버셜 칩넷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라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뭐 낸드의 PCI 익스프레스 뭐 5.0 이런 것처럼 표준이에요, 표준. 그동안에는 칩넷,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표준이 없었죠. 네,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TSMC의 SOIC, 그리고 뭐 인텔의 EMIB, 그리고 뭐 삼성전자 큐브 시리즈, X큐브, I큐브. 자,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네, 제각각 진행이 됐던 거고, 칩넷이라는 용어는 AMD가 이제 썼던 용어죠. 네, AMD가 이제 인텔의 멀티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멀티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용어가 제각각이었고, 그리고 규격도 제각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AMD 포함해서 큰 반도체 업체들이 모여서 표준을 정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중국은 배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중국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 주도의 표준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자, 레고처럼요. 레고 블록처럼, 자, 예를 들면 요게 만약에 뭐 CPU고, 여기가 이제 HBM이라고 할게요. 자, TSV로 연결되고, 여기도 뭐 칩이 막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칩을, 여기는 TSMC가 가공한 칩을 가지고 오고, 여기는 만약에 뭐 인텔이 직접 하고, 요거는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다 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경쟁은 뭐 무한 경쟁으로 더 치열해지겠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효율성이 높아지고 코스트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는 이런 쪽으로 규모가 안 돼서 쓰지 못했던 업체들도 좀 더 이제 진일보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이 좀 더 이제 막 원활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DDR5 관련된 모멘텀을 보자. 특히나 삼성향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TLB, 이런 회사들이 DDR5 관련 모멘텀으로 좀 볼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 반도체 쪽에 차량 반도체 쪽으로 공급난들이 좀 해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리드 프레임을 하는 해성 DS, 이런 회사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아니님이 남겨주셨어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랑 RFHIC랑 합작사 만든다고 하던데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정립된 게 없어요. 표준이라든지 뭐 이런 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합종 연행 이합 집산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계 쪽에서는 LX 세미콘이나 공정 쪽에서는 DB 하이텍이나 그리고 최근에 키옥시아도 화물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웨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SK 실트론 뭐 이런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것들 뭐 전공정에서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후공정단에서 패키징을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제 웨이퍼를 뭐 커팅할 수 있는 업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그 미국의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잘하는 업체들은 뭐 예를 들면 뭐 NXP나 인피니언이나 온셈이나 울프스피드 이런 업체들 워낙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추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 간에 또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쪽에서 시너지가 당장은 뭐 없겠지만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님이 남겨주셨어요. 하나 에어로를 보고 한화 지주사를 사는 건 전혀 영향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 에어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주사보다는. 이 지주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주사 투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디스카운트도 워낙 많고 또 지주사가 거버넌스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래서 좀 퓨어한 업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은 그냥 퓨어한 업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기분 좋은 반등이 한번 나와서 한 번 반등 나온 가지고 설레발 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의미 있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하는 그 시점이 오면 대충 바닥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